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2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KBO, KBL, 그 다음에 KOVO 총 4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께서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트를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해 놓으시고 이제 매일매일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성팡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삼성이랑 하나 경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4차전 대상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하나가 누구를 공략해 줬냐면은 후라도를 공략했습니다. 후라도를 공략하면서 이제 뭐 류현진이 같이 좀 털리기는 했어요. 류현진이 같이 털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문동주가 뒷문을 잘 막아주면서 경기를 가져왔죠. 경기를 1점차 승리로 가져왔는데 어쨌든 하나 입장에서는 어제 문동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불펜데이로 좀 가져갈 것 같거든요. 정우주 오프너로 내면서 이제 불펜데이 쭉쭉쭉 가져갈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 이 하나가 불펜에 대한 흐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불펜에 대한 소화 이닝이라든지 ERA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정우주가 한 뭐 맥시멈 3이닝 정도 먹어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김서현이도 최근에 안 좋고 뭐 엄상백이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안정감 있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원태인에게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삼성은 이번 시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홈에서 가져갔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834.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였죠. 그래서 불펜데이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약한 팀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불펜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삼성의 좌타 라인을 막아줄 수 있는 좌투수 자원들이 조금 부족하다. 라는 점도 조금 불안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지금 삼성은 원태인이 등판하거든요. 144kg짜리 뭐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 우한 피니피처 유형의 투수인데 이번 시즌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뭐 볼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하나 만나서도 총 4게임 나와서 3승 25.1 동안 9자책 3.2의 ERA 잘 던졌어요. 하나 만나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삼성이 선발 싸움에 있어서 마진을 남겨주면서 게임을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화력전 베이스로 가져가는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지더라도 금요일날 이제 최종전이 있거든요. 아마 홈에서 폰세를 내면서 경기를 가져가면서 이제 한국 시리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뭐 삼성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KBL 경기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정관장이랑 KCC 경기 살펴볼 텐데 두 팀 다 좋아요. 정관장 지금 7경기 가져가면서 5승 2패 승률 나쁘지 않고요. KCC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승 1패 가져가면서 확실히 이제 리그 1위,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팀들이죠.
근데 정관장은 제가 시즌 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에는 좀 잘 나갈 거다. 초반에 잘 나가다가 이제 후반기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가서 약간 체력적 이슈가 좀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제가 시즌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유도훈 감독이 일단 부임을 했죠. 유도훈 감독이 부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준영과 박지훈이 가져가는 백코트에서의 경쟁력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이걸 끌어올리면서 어쨌든 수비에서에 대한 굉장히 집중력이 괜찮거든요. 이번 시즌 정관장이 디펜시브 레이팅이 94.9, 리그 전체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좋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도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뭐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컨테이스트 가져가면서 상대의 슛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비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거의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뭐 변준영, 박지훈, 김영령까지 이어지는 앞선에서의 수비는 되게 좋은 건 맞는데 다만 김종규라든지 뭐 오브라이언티가 버티고 있는 골밑에서의 수비가 과연 강점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쇼농이랑 이제 오브라이언트가 매치업을 가져갔을 때 1대1 상황에서 과연 이 오브라이언트가 밀리지 않고 막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뭐 쇼농과 이 허웅이 2대1을 가져갔을 때 정관장이 골밑에서 잘 막아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이 송교창이 또 이제 트랜지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딘이라든지 이렇게 좀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CC 입장에서는 아마 프론트 코트를 계속 공략 들어갈 거예요. 외곽에서보다는 골밑으로 계속 들어갈 건데 과연 정관장이 이 KCC의 화력을 막을 수 있는 골밑에서의 수비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지금 KCC 같은 경우에도 뭐 허운이라든지 최중용이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하지만 이 정관장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허웅이라든지 송교창, 그 다음에 이제 쇼농 이런 친구들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관장이가 사실 윙 라인이 조금 애매해요. 윙 라인이 애매하고, 그리고 사실 이 골밑에서의 수비도 지표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KCC의 골밑 공격을 정관장이 막아내기 조금 버거워하면서 파울 관리가 잘 안 되면서 경기를 좀 생각보다 쉽게 내줄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정관장이 자랑하는 수비가 사실 오늘은 좀 강점으로 다가오고 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KCC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조금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C 플랜, 역배, 그 다음에 다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배구로 넘어갈게요. 평캐랑 이제 손보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지금 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많이 보시냐면은 접전 다득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형캐 같은 경우에는 디펜딩 챔피언에다가 손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이제 2위를 달성했던 팀이다 보니까 두 팀 다 강팀이네. 그렇다면 이게 접전 다득점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홈팀 형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 신호진을 데려왔죠. 이제 옥저에서 데려왔고, 빠뽕님 추천 그래서 감사합니다. 신호진, 레오, 허수봉으로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 화력 자체는 순수 화력 자체는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바이에르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뭐 아웃사이드 히터라든지 아포짓에 대한 이런 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손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비에나라든지 나경북이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야쿠까지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이게 비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비에나도 좋고 나경복이도 잘하고 뭐 임성진이도 잘하는 건 맞지만 일단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컨디션이 좀 고점에 있을 때 저는 이 형캐랑 비벼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순수 체급 차이는 저는 사실 신호진, 레오, 허수봉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오늘 형캐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생각보다 형캐가 쉽게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형캐가 또 강점이 뭐냐면은 서브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손보의 리시브 라인이 과연 잘 버텨낼 수 있겠느냐. 요것도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저는 형캐 승에다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정도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굳이 보면은 좀 형캐가 아예 셧아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흥국이랑 현대건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경기인 것 같은데 홈팀 흥국 먼저 보겠습니다. 뭐 가장 큰 이슈는 일단은 그 김연경이가 은퇴를 했고요. 김연경이 은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고은이가 빠져 있거든요. 세터죠.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직전 경기를 가져오기는 했어요. 1승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순수하게 이 세트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서채연이가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세팅 자체가 좀 불안했어요. 세팅이 불안했고 그다음에 뭐 정윤주라든지 뭐 최은지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성공률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윤주가 28%, 그다음에 최은지도 28%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생각보다 레베카가 좀 잘했습니다. 레베카가 잘하다 보니까 경기를 가져왔었고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이고은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세팅에 대한 좀 아쉬움이 여전히 존재할 텐데 정윤주나 뭐 최은지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레베카가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약간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지금 원정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스티스를 데려오면서 용병을 새롭게 꾸렸어요. 새롭게 용병을 꾸린 상황이고 뭐 핵심 코어 정지윤이라든지 뭐 이제 뭐 양효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얘네도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고 봐요. 뭐 부상도 크고 작은 부상도 달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얘네도 지금 뭐 칼이라든지 자스티스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지윤이라든지 양효진이도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흥국을 괴롭혀줄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 김다인이 가져갈 수 있는 세팅에서에 대한 강점. 그래서 사실 뭐 이동 공격이라든지 뭐 다이렉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을 활용하면서 흥국을 괴롭혀줄 수 있는 능력은 또 있는 세터다 보니까 이 세터 싸움에서 현대건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정윤주, 최은지가 직전 워낙에 안 좋았었고 뭐 서채연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레베카에 대한 아직까지의 확신이 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저는 좀 접전으로 가져가면서 다득점까지 같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보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관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경기 조금 심플하게 살펴봤는데, 일단은 뭐 저의 분석과 이제 여러분들의 뭐 분석 내용을 조금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NBA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시즌 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들 해주시고. 자, 유튜브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